서울고등법원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 목사 결의 무효 판결을 내린 이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동서울 노회는 사랑의 교회 임시 당회장 파송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장에서는 사랑의 교회 강익은 장로 모시고 이와 관련한 말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판결로 그 오정현 목사님 거취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교회 내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가고 있는지요? 네, 고등법원 판결이니까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오정현 목사님에 대해서 별 이상이 없습니다. 사랑교회 모든 당회원들과 모든 성도님들은 여전히 오정현 목사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고 앞으로의 모든 사역도 함께 동력하며 하나님 주시는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그 지난 17일이었죠. 그 동서울 노회에서 임시당회장 파견을 결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동서울 노회에서 임시회를 개최해서 임시당회장을 파송을 했습니다. 네. 동서울 노회는 오정현 목사님에 대해서 노회의 위임 결의는 적법하지만은 사회법상에서 법원이 지적한 행정법상의 문제를 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에 임시당회장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그 소송의 발단부터 좀 짚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님. 네. 2015년 5월에 반대파 대표자들과 그 당시 이사장이었던 김용우 총장이 모의하고 기획한 소송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김용우 총장이 오정현 목사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반대파 사람들한테 관련 자료를 제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직후 2015년 6월 달에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난번에 있었던 4월 12일 대법 파기환송과 이번 그 판결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장로님? 예, 대법원 파기환송된 부분은 오정현 목사가 총신대에 미국 목사라 하더라도 일반 편입을 했기 때문에 목사 고시와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는데 다시 받지 않았다고 본 교단의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고법 심리 과정에서 이 내용을 뒤엎을 만한 충분한 증거와 증거 자료를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그 내용을 그대로 나열하는 형태로 판결을 했기 때문에 판결이 대법원 판결이나 고등법원 판결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위임 목사 그 무효 소송의 핵심은 오정현 목사님께서 이제 편목 과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거 핵심인 것 같고요. 법원은 편목 과정을 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네, 법원은 일반 편입으로 판단을 했는데 참 독창적이고 편협한 그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도 노회도 또 총회도 당사자도 그 목사의 신분으로 편입한 편목 편입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 증거 자료를 다 제시를 했는데 법원이 어떻게 일반 편입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교회 교인 2만 3천 명이 서명한 내용을 탄원서를 제출을 했고 또 노회와 총회의 목사님들과 또 여러 교단들과 여러 관련 기관들도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답변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송 제기자 9명의 주장만 들었지 모든 진실이 외면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참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재판부가 이제 편목 과정이 아닌 일반 편입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가 있겠습니까, 장로님? 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추천서에 목사 후보생이라고 했으니까 목사가 아닌 신분으로 편입을 했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우리 총회 교단 헌법에 의하면 일반 편입생이든 목사의 신분을 이미 받은 분이든 총신대의 신대원에 그 편입할 때는
다 목사 후보생으로 편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총신대의 그 서류에도 제출 서류에도 편입 그 목사 후보생으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학적부에 목사라고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목사가 아니니까 일반 학생으로 편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 이거는 학교가 학적부를 기재를 잘못한 내용입니다. 입학 원서를 낼 때도 목사 안수증을 제출을 했고 법원에도 목사 안수증을 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가 오정현 목사의 입학 서류에 신분이 목사였다고 돼 있는 그 내용을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학적부에 그 편목 과정으로 안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래 학교는 그 편목 편입생에 대해서도 편목 과정이라고 표시를 안 하고 연구 과정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지적한 일반 편입으로 본 사유 자체가 다 증거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목사 안수, 목사 자격에 대한 어떤 기준에 대한 심사는 노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회가 주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총회에서도 여러 차례 서명과 성명서와 또 탄원서 등을 로 표시를 하면서 타 교단에서 안수받은 목사의 경우는 제한수는 없다. 대신 총신에서 일정 과정의 소중의 과정을 마치면 목사 자격을 부여하고 임직을 한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03차 교단 총회에서는 이 내용을 만장일치로 가결까지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은 문제는 이제 총회와 노회에서는 뭐 편목 과정에 하자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건데 법원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문제가 있고 일반 편입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일반 사회법이 어떤 교회나 종교적인 특성들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인 잣대, 사회적인 법 규범을 가지고서 이 종교나 교회의 어떤 그런 교회법도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헌법 20조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이런 조항에 상당히 위반한 그런 사항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종교단체 내의 결정에 개입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인정을 한다 그러면 이러한 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판결이 그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오정현 목사님처럼 그런 비슷한 과정을 통해 이제 목회자가 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다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을까,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먼저 대한민국 대법원이 사실에 입각해서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교단 안에서만 해도 한 5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타교단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뭐 엄청난 그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바라기는 더 이상 성직자 임면에 관한 교회의 고유 권한까지 법원이 판단하는 오류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정말 간곡히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이번 문제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잘 해결되기를 기도하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